오늘 오랜만에 유튜브를 찍어 보겠습니다. 이게 2022년 8월 13일 기사인데요. 그 22년 당시에 100년 만에 폭우라고 했죠. 그래서 서울에 어마어마한 비가 내려서 그 지하층에 살고 있던 가족이 생명을 잃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세훈 시장을 주축으로 해서 지하층에 사람 살 수 없도록 해야 된다 해서 이게 법제화가 된 게 건축법 시행령이 건축법이 12년 26일 날 이렇게 그 지하층에 대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거실을 설치할 수 없다. 지하층에 기본적으로 이 해당 시설에는 거실을 설치할 수 없게 해놨는데 대통령령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문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하위 법령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은 만들어지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침수 위험의 정도를 비롯한 지역적 특성, 피난 및 대피 가능성, 그 밖에 주거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고려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때는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평택시 조례가 이 해당 사항에 대해서 수립을 입법 예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건축법 시행령에서 상습 침수 우려 지역이라고 해서 허가권자는 법 11조 사항 2호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당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일부 공간에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건축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건축심의를 통해서 건축허가를 불허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제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그리고 이에 준하는 허가권자가 상습적으로 침수 우려가 인정하여 지정 고시하는 지역은 그 허가 법률에 맞더라도 심의를 통해서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게 법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지방자치단체, 그중에 평택시에서 최근에 개정된 사항을 보면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의 입법 예고란이 있습니다. 거기서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 제가 열어놨습니다.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 해서 평택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여기 보시면 53조 2항에 따라 다음과 같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고 해놨습니다. 거실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그 방이 아닌 거실, 그 거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일정 시간 머무르는 곳을 거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이나 창고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다 거실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경비실, 용역원 휴게실, 주민공동시설, 단독주택 및 공간의 부속용도, 노이자시설의 부속용도, 부속창고 이런 것들은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 부속창고는 거실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데 여기 뭐 어쨌든 그 부속창고까지 포함을 시켜서 법을 좀 이 아파트 부대시설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법을 좀 만들어 놓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설들을 지하층에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아파트 그야말로 부대시설이죠. 아파트에 보통 보면 그 부대시설 말고도 지하에 상가가 들어가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가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게 좀 의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이 법 조문에 보시면
관련 법령 발췌서가 있어서 그거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건축법에 있는 내용은 아까 보신 내용이고요. 건축법 시행령은 입법 예고는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법조항에서는 발표는 안 됐는데 입법 예고된 내용을 보면 법 제53조 2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해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다중생활시설, 노유자시설 이렇게 지정을 해놨습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사람이 오래 주거로 사용하는 용도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뭐 주민공동시설이란 뭐다 라는 얘기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건축법 그러면 상가는 어떻게 되느냐? 상가는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보면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구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 주택법 2조에 따른 공동주택, 허가를 받아 주택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300세대 이하 주상복합 건물이 되겠습니다. 주택법 13조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14조에 따른 복리시설, 주택법에 의한 부대시설이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이런 설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설비, 요거를 해당되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그 평택시 조례에서 다 풀어준 거죠. 복리시설이라고 그러면 어린이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아까 근린생활시설은 포함이 안 됐었죠. 근데 이거는 이 공동주택에 해당이 안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공동주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지하층에 설치가 가능한 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법을 좀 더 보면요. 부대 복리시설에 들어가는 시설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밖에 입주자들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시설이 꽤 많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란 근린생활시설, 이종근생시설, 종교, 판매, 교육연구, 노유자, 수련, 업무시설 중 금융시설, 즉 산업센터, 사회복지관, 공동작업장, 주민공동시설, 시장. 그래서 이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복리시설에 보면은 굉장히 다양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하층에 대한 법을 잠깐 살펴봤는데 결론은 뭐냐면 사람이 주거하는 공간의 지하층에는 원론적으로는 거실을 설치할 수 없게 해놨는데 이 조례나 이런 데 조례를 통해서 그 기존의 공동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지하층에 공동주택에 따른 부대시설, 그러니까 주민공동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게 조례를 개정을 하고 있는 추세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게 그 피난 및 안전 그리고 수해의 위험성이 없다 그러면 건축 심의를 통해 가지고 그걸 풀어줄 수 있게 방안을 마련을 해놨다는 겁니다. 다만 그 근린생활시설이나 그 밖의 시설들을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공동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이 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다. 이 법에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유튜브 찍었는데요. 도움이 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치겠습니다.